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한테 속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다육이들이 참 예뻐지고 있죠. 다육이들이 예뻐지면서 서서히 또 화원에 가는 시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. 언산을 보니까 정말 단풍이 많이 들었구나,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다육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다육이들은 더 예뻐지겠죠. 산에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는 색이 바뀌면서 잎이 말라가는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겠죠. 그렇지만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예쁜 얼굴을 보여주면서 색감도 더 화려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을, 겨울만큼은 다육이보다 예쁜 식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그런 예쁜 다육이들이 가끔은 사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. 어떨 때 사람을 속이냐면, 분명 깍지벌레를 다 치료하고 예뻐지고 있는데 왜 자꾸 하엽이 질까?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꼭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. 다육이는 위에서만 보지 말고 아래서도 봐라. 그래야지만 다육이를 오랫동안 예쁘게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. 제가 9월 중순이나 10월 초 요 사이에 둥근비치 후리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깍지벌레가 박멸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보이는 부분의 상처 부분이 깍지벌레 공격으로 이렇게 예쁜 얼굴들이 다 망가졌다가, 이 깍지벌레 약을 이 위에 뿌려주고 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예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속았습니다. 제가 왜 그러냐면, 저 같은 경우 이 다육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화분 하나하나를 빼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다육이 잎 상태나 줄기 상태를 보면서 관리를 하는데요.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 보시면 깨끗하게 줄기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, 이제 예쁜 얼굴만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화분을 하나 빼서 하엽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믿음을 이 둥근비치 후리대가 배신을 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줄기 보십시오. 상처를 입었던 얼굴 밑에 아주 깍지벌레가 바글바글 하죠.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떨까요? 이쪽 줄기만 그럴까요? 지금 이 얼굴을 보면 정말 이 병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얼굴인데요. 속았습니다. 안쪽을 보시면 엄청나죠. 약을 뿌리면서 이쪽 작물이 침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. 아마 하엽 정리만 하고 위에서만 봤다 그러면 아마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무너졌을 가능성, 더 이상 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건강하면 잎이 커집니다. 이쪽 부분은 잘 보시면 잎이 작아지면서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죠. 이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. 제가 속았기 때문에 아마 하엽 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그런 예쁜 얼굴들은 겨울 내내 고생을 했겠죠. 정말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. 깍지벌레나 아니면 다른 병충해로 고생을 하면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다시 회복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육이는 예뻐질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. 갑자기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100%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을이 왔다 그래서 정상적인 얼굴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, 한번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줄기, 특히 잎 아랫단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꼭 살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잎이 자꾸 작아지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더 관심 있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또 약을 뿌려줘야 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약을 2회 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약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뽑아서 씻어줍니다. 씻어주고 나서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데, 가을 같은 경우는 말리지 않고 그냥 심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번 주에 이 아팠던 다육이 누다를 분갈이를 해준 상태고요.
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바로 심어줬고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오늘 일주일 지나서 물을 줬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너무 젖어 있기도 했고 이 줄기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서 물을 주었고요. 제대로 뿌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자리 잡는 데 큰 문제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바로 심어줘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흐르는 물에 씻고 난 후에 둥근 비치우리대는 어떻게 키워야지만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물에 씻어주기 전에 뿌리 상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. 지금 뿌리 아래쪽까지 깍지벌레가 침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약만 뿌려줬다 그러면 아마 이쪽 부분에 있는 깍지는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. 전체적으로 뿌리를 보니까 건강한 뿌리는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상태에서 깍지벌레가 더 오랫동안 박멸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면 이 아래쪽 뿌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 부분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나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.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모습이고요. 중간중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검은 배설물들이 묻어 있는 경우인데요. 그럴 경우 제대로 나중에 그 부분이 습해지면 곰팡이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뿌리까지 어느 정도 씻은 모습이고요. 이 정도로 1시간 정도 말렸다가 심어주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. 뿌리를 1시간 정도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한 5분 정도 말린 다음에 분갈이를 완료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깨끗한 얼굴을 볼 수 있고요.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더 깨끗해진 얼굴에 이 오렌지빛 단풍색이 참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상태로 물은 일주일 후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뿌리가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과하게 물을 줄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물은 일주일 후에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둥근비치우리대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그 다음 봄 4월까지는 예뻐지는 그런 계절입니다. 이럴 때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이제는 좋은 햇볕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잎이 넓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잎이 좀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베란다로 들 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분갈이를 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자리를 두고 자꾸 화분을 옮기지만 않는다 그러면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둥근비치 후리대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닭이한테 속지 말자. 그래서 꼭 깍지벌레가 발생했던 닭이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만 보지 말고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